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인데 너무 착해서 손해를 봐. 우린 그 말을 들으면 왠지 칭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속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착하긴 한데 만만하다. 거절을 못해서 손해를 본다. 항상 도와주지만 이용당하기 쉽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해주면 진심이 전해질 거라고 믿고 양보하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잘해줬더니 고마워하기보단 당연한 사람이 되고 내가 베푼 친절은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슬픈 건 이런 겁니다. 도와줬더니 우습게 보였고 참았더니 깔 보였고 믿었더니 배신당했다는 것.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 때문에 지치고 왜 인간관계에선 반복적으로 후회할까요? 누군가를 좋아했고 잘해주고 싶었고 진심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오해, 상처, 침묵뿐이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문제였을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순진해서 그랬던 걸까? 그리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경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착하기만 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SNS의 팔로워까지. 그 속에서 웃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다칩니다.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때문에 지쳐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관계에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은 바로 철학입니다. 그저 마음만 다잡는다고 관계가 바뀌진 않습니다. 책 몇 권 읽고 영어 몇 개 외운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내 안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오랫동안 관찰해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기준은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이제는 감정으로만 관계를 맺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좋아한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잘해준다고 다 나를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착함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배려를 약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필요합니다. 철학은 나를 지키는 내면의 울타리입니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무엇은 참아도 되고 무엇은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척하지 말고 단단해져라. 그리고 그 단단함을 위한 기준으로 3명의 철학자를 초대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땐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착함은 신중해야 하고 신뢰는 선택되어야 한다고. 에픽테토스는 경고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게 된다. 침묵과 무반응이야말로 진짜 힘이라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속삭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지금 이 이야기들이 조금은 따뜻하게, 조금은 날카롭게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착한 사람도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착함을 지키기 위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한 철학자들의 조언을 하나씩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기준을 세워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철학으로, 착함이 아니라 분별로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착하기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했기에 넘겨준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출발점,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마음을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그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깨닫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사람은 아니었구나. 어쩌면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지만 필요 없어지니 나를 외면한 사람, 힘들다고 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던 사람,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그가 한 말을 믿지 말고 그가 한 행동을 믿어라. 사람은 말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난 절대 배신 안 해. 우린 끝까지 함께 가자. 그 말들은 마음을 놓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줍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늘 함께 점심을 먹고 사적인 얘기까지 나누던 동료가 있었죠. 그녀는 그 사람을 믿었고 힘든 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동료가 뒤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곱씹어 보니 이상했던 말투, 미묘한 반응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 사람은 늘 내 편인 척했지만 사실은 경쟁자처럼 나를 견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사람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어리석음이다. 신뢰란 사려 깊은 선택이어야 한다.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관계를 쌓을 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행동을 지켜본 후에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세상은 반드시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권한을 줄 땐 신중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크게 실망할까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겐 조심하지만 친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모든 걸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부서지는 순간 우리는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시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대신 조용히 관찰하라. 그가 하는 말보다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행동이 진짜 얼굴이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평소엔 나에게 너무 친절했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더니 그 사람이 그때 보여준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편할 땐 누구나 착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불편할 때를 통해 진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다 믿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 도움을 습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급해. 이번만 도와줘. 너밖에 없잖아. 한 번만.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당신은 선뜻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때가 되면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쫓아다녀? 너 진짜 실망이다. 그 정도도 못 이해해줘? 그리고 당신은 속으로 되뇌입니다. 내가 바보였나? 착한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보호받지 못한 착함은 언젠가 상처가 되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하세요. 오늘 잘해주는 것보다 1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은 누구나 바꿀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말은 참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사람, 겉으론 다정했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엔 사라졌던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너무 쉽게 문을 열었기에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신뢰는 아름답지만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검증한 다음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남긴 이 말,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은 쉽게 내어주지 마라.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도와줬더니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다음에도 당연한 듯 또 부탁하는 사람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부탁은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호의가 권리로 바뀌었구나. 스페인의 지혜로운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선을 그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전부를 가져가려 한다. 착한 사람의 착각은 이것입니다. 잘해주면 그 마음을 알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한 번 해준 일을 언제든 반복 가능한 일로 여깁니다. 처음엔 부탁하던 사람이 점점 당연하지 않냐는 태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거절하려고 하면 이런 말을 하죠. 아,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는데? 그 순간 당신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차가웠나? 내가 변한 건가? 그리고 결국 또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을 긋지 못한 사람은 끝내 이용당하게 된다. 착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약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테스트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내어주며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지친 마음, 무너진 에너지, 깨진 자존감뿐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막내일 때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자기 일도 벅찼지만 선배의 업무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너는 참 성실하다, 진국이야라는 말이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업무 과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냐? 미안하다. 오히려 돌아온 건 그럼 내일은 누가 해? 갑자기 빠지면 우리만 힘들잖아.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만만해서 시켰던 거구나. 그라시아는 조용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선을 그어둔다. 그래야 나중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도움을 주는 것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이 경계를 자주 넘고 나중에서야 후회합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건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어.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 수십 번 마음을 쥐어짜고 상처받고 이용당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참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곧 넌 안 거절해서 조화로 바뀌고 그 다음엔 내가 해야지. 너밖에 없잖아. 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지쳐 거절을 하면 그들은 떠납니다. 그런 줄 몰랐어.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착함이 아니라 당신의 편리함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착함을 배워야 합니다. 도와주되 반복되면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양보하되 상식의 선을 넘으면 멈춰야 합니다. 웃어주되 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돕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이제는 부탁이 당연한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친절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는 거절을 해도 끊기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거절할 용기를 내지 못한 당신의 착함에 기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걸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의 선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되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라시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착함은 남을 살리지만 지혜는 나를 살린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몰아붙이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며 비웃었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계속되는 말에 결국 내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런 뜻 아니었어. 하지만 돌아온 건 반박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봐. 너도 결국 화내잖아. 역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 순간 나는 졌습니다. 말로 진 게 아니라 감정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말이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말에 반응했기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억울한 말을 들으면 그걸 정정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이기고 싶어집니다. 왜곡된 이야기를 바로잡고 싶은 그 마음,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국 무엇을 얻었습니까? 설명은 했지만 상대는 듣지 않았고 내 감정은 더 상했고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싸움 자체를 지혜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논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과의 논쟁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말이 아닌 감정으로 싸우며 당신의 침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자극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조용히 경고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의 손바닥 위에 있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 회사 회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대화를 경험합니다. 그건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아니야. 너가 생각이 짧은 거야. 내가 틀렸단 거야? 그리고 그 말에 그게 아니라라며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늪에 빠진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논리가 없는 논쟁입니다. 설득하려 할수록 상대는 말꼬리를 잡고 논점을 흐리고 결국 나를 감정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비로소 만족합니다. 봐라. 결국 너도 나랑 똑같잖아.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품격이고 반응하지 않음은 당신의 힘이다. 말싸움에서 이겨봐야 상대가 당신 말이 맞네요라고 진심으로 인정해 줄까요? 오히려 예민하네, 말이 안 통해라는 말만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아, 괜히 말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당신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이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아야 끝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공격적인 말을 할 때 침착하게 한 걸음 물러서며 말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더 이야기해봐야 감정만 상할 것 같아요. 그 말은 회피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당신이 감정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논리적 대화는 하지 않고 항상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던 사람, 당신이 설명하면 할수록 더 화를 키우고 결국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 이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대화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당신을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은 그 자체로 모욕이 아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욕이 된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시선도 당신의 감정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말을 아끼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논쟁은 감정을 앗아가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은 참여하지 않으면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승리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늘 휘둘릴까?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눈빛 하나에 기분이 쿡 찔립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듯 던진 말인데 나는 밤새 뒤척이며 곱씹습니다. 내가 민감한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선을 넘은 걸까?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외부의 자극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반응만이 당신을 해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례한 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을 뱉습니다. 그 옷 왜 입었어? 그 정도도 못했어? 에이, 넌 원래 그런 애잖아.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고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속에서 반박이 올라오고 입끝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때 침착하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힘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문제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한 당신의 것이 아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자주 그 말을 참지 못해 후회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말이 진짜 상처였는지 아니면 그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이 상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회사에서 팀원이 지나가며 툭 한마디 합니다. 이번 보고서 좀 실망인데 그 말 한 줄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부족했던 걸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말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긴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난 반응이지 외부에서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냥 하나의 소리일 뿐, 그게 내 마음속에서 커지도록 허락한 건 나라는 것이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늘 무례한 상사에게 시달렸습니다. 지적, 비꼼, 무시하는 말투, 매일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반응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그는 상사의 말에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게 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말일 뿐, 내 가치가 아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사는 점점 흥미를 잃었고, 그를 더는 흔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꾼 건 상사가 아니라 내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감정의 안정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의 무게를 느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은 세상을 제어할 수 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늘 당신을 자극하려 했던 사람, 반응을 이끌어내려 애썼던 사람,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은 지치고 상처받았던 경험, 이제는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이기려 했던 거고, 그 싸움에서 당신이 무반응할 때, 비로소 게임은 끝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것에 반응할지 말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평온을 선택할 때, 그 어떤 말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뭘 입어야 할까?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 선택이 남들 눈엔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하루의 절반을 남의 기대와 기준 속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미국의 사상가이자 자연 철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서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살지만 그 시선은 결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선을 붙잡고 그 기대에 맞추려 하고 그 틀에 내 인생을 구겨 넣으려 애씁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직장이 불안정하면 실패한 사람, 남들보다 조금 늦으면 뒤처진 사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도, 내 방향은 잃은 채 남이 정해놓은 삶의 길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준을 만든 사람들은
정작 내가 무너졌을 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 라고 묻던 사람은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지 않고, 그 회사 아직 다녀 라고 묻던 사람은 내가 퇴사했을 때 위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자기 삶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한마디에 이토록 오랫동안 흔들릴까요? 왜 그 시선 하나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할까요? 서로는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남이 뭐라 하든 그들은 당신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숲속의 오두막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불편한 삶이었지만 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나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당신은 남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빠르게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내가 원한 길이라면 그 속도는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너도 나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그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로. 그 후 그녀는 소소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고 천천히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나다운 속도입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은 외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일은 돈, 직업,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모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성공의 잣대가 됩니다. 그 잣대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평생 진짜 당신의 삶을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오직 당신 안에 있다. 남들보다 빠르게 살 필요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달라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당신만의 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인생의 형태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평가하고 정답을 강요하고 기준을 들이대던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꾸어 보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나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할 때 당신의 인생은 남이 아닌 당신의 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내 안의 나침반에 따라 걸었다. 비록 그 길이 외로울지라도 나는 그 길을 사랑한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니?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너무 내 위주로만 사는 걸까? 그래서 양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살고 있었을까?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길 원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인가? 아니면 세상의 시선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기준 속에 놓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역할, 또래의 속도, 친척의 질문, SNS의 비교.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남들이 말하는 나만 커져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냈다고 해도 그들은 당신 인생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퇴직 후 외롭다고 말하면 그땐 왜 그렇게 회사를 그만뒀냐고 말하고, 결혼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때는 왜 그렇게 서두르더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힘들어질 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순간만 말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서로는 말합니다. 남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대신 살아줄 생각이 없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 기준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그건 내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속도가 느린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 속도는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한 노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이 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 무리 없는 결혼, 평균적인 삶, 모든 걸 다 이뤘지만 문득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지?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소로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너무 늦게 시작되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대부분 남의 인생을 살다 생을 마감한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짜 내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실망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욕하더라도, 누군가 떠나더라도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끊임없이 판단하던 사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주던 사람,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참고서는 될 수 있어도 저자는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인생의 글은 당신이 써야 합니다.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을 구속하는 건 남의 시선이란 사실을 모른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선에 갇히지 마세요. 그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게 가장 잘 산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겠다. 남이 아닌 나에게 충실하겠다. 비교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겠다. 이 오디오북이 그 다짐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기만 해서 상처받은 당신, 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당신, 논쟁에 휘말려 지쳤던 당신, 남의 기준에 맞추려 지쳐버린 당신, 이제는 철학으로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되 거리를 조절하고 감정을 절제하며 나만의 길을 걷는 사람, 그게 바로 착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고 무례한 말도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내 마음을 접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착함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배신으로 마음이 찢겼고 거절하지 못해 내 시간을 잃었고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망가졌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내 방식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착하기보다 지혜롭고 싶습니다. 철학은 그 지혜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신뢰는 검증 이후에 주는 것이다. 논쟁은 감정을 빼앗는 함정이다. 남의 시선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 없이 다 받아주던 사람에서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으로, 휘둘리던 감정에서 고요한 주도권을 갖는 사람으로, 비교에 지치던 하루에서 나의 속도에 만족하는 삶으로, 이제부터라도 다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좋은 관계도 건강한 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쁘게 포장된 말로 당신을 가볍게 만들던 사람, 도움을 주면 줄수록 더 당연하게 굴던 사람, 당신이 잘 될수록 미묘하게 멀어졌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자꾸 흔들렸던 당신, 이제는 그 관계에서 천천히 걸어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묻지 말고 당신에게 집중하세요. 지금 나는 어떤 나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철학이 말하는 자기 돌봄입니다. 착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오늘 당신에게 시작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을 이해하되 거리를 지키고 감정을 품되 반응을 절제하며 무리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길. 당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